11월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요? 11월 30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텐데 현재까지는 어떻다고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실제로 말입니다. 증권사 소속 채권 전문가 10명의 설문조사를 곁들였거든요. 그랬더니 동결한다. 7연속 동결이다.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7연속 동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 상황을 보면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말입니다. 기준금리를요.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다. 이제 11월, 12월 13일에도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도 동결이 될 거라는 확률이 거의 10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시장의 관심사가 그러면 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상반기는 아니다. 2분기라고 이야기하는 4월, 5월, 6월 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 11월에 전망하는 것은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하반기로 가고요. 금리를 내리는 횟수도 2 내지 3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가 금리 인하의 시점이 굉장히 밀렸죠.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뜻이에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이 계속 풀려나오니 시장에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1306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슈퍼엔저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1300원이 넘어서 오랫동안 관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입 물가는 그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증대된 것과 함께 어울려서 결국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하반기로 밀렸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3.5%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미 7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대출금리도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대출금리 바로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는. 제가 제목에서도 달았지만 대출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달았잖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출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은 폭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상 상생금융이라고 하고요. 또 횡재세를 지금 걷느냐 마느냐 이 명분 싸움을 또 정치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금씩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건 내려가겠지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급격하게 0.5%씩 막 내려가는
그런 사태는 없을 거다. 그게 시장의 지금까지의 예측입니다. 예, 여전히 말입니다. 대출금리는 세다는 뜻이에요. 지난 10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 넘어섰죠. 이게 이제 6%대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고요. 일부는요. 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6.76%인데 상단이 이것도 6.5% 이하로 또 떨어질 겁니다. 예, 신용대출 금리도 상단이 6.65%인데 이것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위에 제목을 달아난 것처럼 무조건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떨어져 봤자 얼마나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물가를 잡지 않고는 이게 쉽게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너무 많이 내렸을 때 또 통화량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이 늘어나서 혹은 기업대출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는 절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자 폭탄이라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이자 폭탄이에요. 낙숫물이 바위를 깨트린다는 게 이자 폭탄입니다. 이자는 그만큼 무섭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충격은 더 커진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